저는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서울특별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HL1OY 이만효입니다. 저는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전 이사장 HL2AKB 한명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에서 세 가지를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을 하고 만남의 광장, 정크, 중고 장비를 서로 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매달 둘째 주 일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그 주변 교통 상황이라든가 어떤 재난 대비 등 1시간 동안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신을 하고 있는 거죠, 무전기로.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재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광석 라디오라는 조립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립을 해갖고 제가 처음 수화기를 귀에 꽂았을 때 들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모르스 코드 CW 신호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을 했고 저게 과연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이제 주위에 물어봤더니만 무선통신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진출해보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러면 내가 무선통신사가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무선통신사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갖고 1982년도에 아마추어 무선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콜사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호출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드릴 때 HL2 AKB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HL은 대한민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 숫자 2, 1, 2, 3, 4 우리나라는 이제 1, 2, 3, 4, 5까지 있고 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1, 저는 이제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HL2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부호는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쭉 아마추어 무선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 자기 호출보를 신청한 순서. 그러니까 이것이 쭉 이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냐, 금방 아마추어 무선사가 된 사람이냐 하는 걸 금방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오래된 분이고 최근에 한 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본부에서도 정크 시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안 쓰는 물건 또는 뭐 새 물건이든 내가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사용 안 할 것 같아 했을 때 거기서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은 거의 다른 일을 다 제외 두고 꼭 우리 정크 시장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물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볼트 하나도 거기서 구입할 수가 있고요. 우리 무전기 종류, 부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장점이죠. 그래서 만남의 장과 어떤 장비 구입, 어떤 부품 구입 이런 데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구할 수 있던 것이 정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정크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또 한 가지 역할이 이제 서로의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신할 때는 무선으로 하잖아요. 무선으로. 그래서 얼굴을 모르죠. 목소리만 듣고. 그래서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하는 사람일까? 상당히 궁금하죠. 물론 이제 소개는 간단히 합니다만은 보통 내가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안테나는 뭘 쓰고 기계는 뭐 이 정도는 이제 소개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 그런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제 정크 시장에 가는 거죠. 오래전에 연천댐이 붕괴돼 가지고 어떤 재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연천 지역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실은 그날 휴가를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고가 있어서 휴가를 다 반납하고 연천 지역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때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곳이 거의
물이 그 수해로 인해서 물이 차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거기 가서 저희들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고 저희들이 이제 솔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보트 같은 거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마을 고립된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안테나 설치하고 발전기 가져와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가족들이 와서 못 들을 때 애타는 마음을 같이 전달해드리고 그랬어요. 산풍 사건 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산풍백화점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매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하는데 구조대원도 그렇고 그 관계기관에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서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들 거기 가서 이제 장비를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비슷하게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은 지하에서 구조를 해 놓으면 이분들을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친지들이 상당히 그 궁금해서 저희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그 구조한 환자들을 각 병원에 이송합니다. 한 번 명단을 작성해갖고 그때 무선으로 연락했던. 지금도 아주 그때 생각하면 아주 보람을 느끼고 뿌듯합니다. QSL 카드는 교신 증명서라고 저희들을 얘기해요. 교신 증명서라는 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랑 교신했다라는 거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인사말도 좀 물론 덧붙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장비로 신호는 어떻게 신호가 좋았냐 나빴냐 저희들이 얘기한 거 화이브 9 화이브 9 1, 2, 3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는데 그런 기재를 세세하게 기재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오스카상. 그런데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그 DXCC라고 해서 그 어워드가 아주 큰 어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내가 몇 개 나라랑 교신을 했느냐 이렇게 주는 어워드가 있어요. 100개 나라랑 교신했으면 그 100개 나라 칸츄리 어워드가 있고요. 근데 우리 전 세계에서 한 310군데 그 아마추어 무선사의 나라들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300개 이상 그 받는 어워드. 이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그 어워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한두 분 계실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그 QSL 카드, 교신 증명서가 활용이 됩니다. 그걸 이제 증거로 제출하는 거죠. 장비는 무궁무진하고요. 각자 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 필수적이죠. 이거는 아주 근거리에서 교신할 수 있고 산에 아주 간편하게 들고 가서 어떤 그 조난 사고라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메이데이에서 사람 인명 구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차량에 있는 거는 이런 장비, 이건 국산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이동간에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집에는 이렇게 배스 장비라고 있어요. 이런 걸 설치해서 이건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사용법에 대해 조금 좀 설명드리면 우선 장비가 종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장비는 장거리 교신이 안 되고요. 좁은 지역, 서울 시내 좀 좁은 지역에 통신이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모바일 장비라고 해서 자동차에 이제 달고 다니는데 이것은 뭐 멀리 하면 충청도 정도까지 교신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단파 장비라고 그래갖고 해외 한 나라 외국하고 교신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별로 약간의 그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근데 안테나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테나가 그것도 성능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먼 거리랑 교신을 할 수 있는가, 통신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보통 간편하게 쉽게 칠 수 있는 건 수직 안테나,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수직 안테나. 요거는 전파가 360도 전파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기 안테나라서 야기 안테나. 야기 안테나는 생선가시 같이 이렇게 나란히 그걸 이제 야기 안테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파가 어떤 한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전파 엄청나게 세게 나갑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주 먼 거리, 지구 뒤편까지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내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교신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기 안테나를 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이 동남아 정도 교신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수직 안테나 그 정도면 충분히 애국하고 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급수 체계가 이제 1급부터 이제 4급까지가 있는데요. 1급, 2급, 상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급 전신급, 전하급. 그 급수 차이는 물론 시험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어떤 급수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어떤 주파수에는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하고 장거리 교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위급이 돼야 돼요. 4급 자격 갖고는 해외 교신이 어렵습니다. 1급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그 밑에 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급은 이 전파의 세기, 일반적으로 1000W가 이제 1kW인데 1kW는 그 전파의 세기로 공중으로 송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장거리 교신을 하면 당연히 이제 출력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1급을 하면은 그 1kW까지 송출할 수 있고 아마추어 무선사가 사용할 모든 주파수 대역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급의 장점입니다. 뭐 첨단 통신하면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의 통신이 될 텐데 그 아마추어 무선은 아주 약한 출력으로 장거리 교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직접 교신이 가능하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은 대개 보면은 해외와 그 어떤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중계기를 거쳐갑니다. 중간에 중계기를 거쳐가는데 이 아마추어 무선은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우리 지구 상공에 이제 그 전리층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딪혀서 지구 뒤쪽까지 이제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 신호가 아주 잘 들어올 때는 옆에서 말하는 것 같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가물가물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페이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런 묘미. 멀리서 이 전파가 지구를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반대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반대로 돌아올 때 그 목소리가 멀리서 그 에코 현상 같이 산울림 같이 들어올 때 일반 그 통신어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동호인과 교신할 때 우리나라 전 도로에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떻을까? 근데 앞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달나라에 서울특별시본부, 달나라 본부 지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달나라에 안테나 설치하고 무전기 설치해서 운영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파 음영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추어 무선 통신 아까 말씀드린 전리층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전파만 도달하면 전부 음영 지역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재난 통신에 훨씬 이제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이 디지털 문화에 접해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아마추어 무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이 아마추어 무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갖고서 모든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관심 갖고 그게 공부를 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선 통신은 말 그대로 나 애인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늘 제가 옆에 가지고 다니고 잠잘 때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무전기 옆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업무를 볼 때도 휴대용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 무선 하면은 삶과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은 직업이 이 무선 통신이고요. 그다음에 취미가 무선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취미를 무선 통신으로 갖고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겠죠.